자, 이제 오늘 근해 분리, 2차 방정식 근해 분리라고 이제 이거는 수학 1에서도 진짜 많이 나오고 수학 2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계속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야. 그래서 근해 분리라는 얘기가 일단은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황 자체를 먼저 판단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일단 봐봐. 뭐라고 써있나 봐봐.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문제입니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근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는 첫째, 뭐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 그리고 세 가지 경우를 따져본다. 경계에서의 y값의 부호, 축의 위치, 판별식 요거 세 개를 따져봅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이걸 하기 전에 먼저 근해 분리가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문제를 통해서 먼저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 일단 1번, 2번은 됐고요.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있는데 걔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개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뭐냐면 어떤 이렇게 지금 x축이 있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랑 그다음에 4라는 값 안에 근이 두 개 이렇게 존재하게 해주세요. 라는 뜻이지요. 그죠? 다시 지금 근해 분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요런 값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경계값이라고 부를 거야. 앞으로는. 그래서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그 경계값을 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근들의 위치를 정해주는 그런 개념 자체를 근해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어떤 조건을 써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다음 4번. 얘도 지금 봐봐. x에 대한 3차 방정식이라고 돼 있어. 근데 뭐 1보다 작은 한 근과 1보다 큰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 k 값들을 값입니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3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1보다 작은 근이랑 1보다 큰 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여기에 근 하나, 여기에 근 두 개 이렇게 갖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1을 기준으로 해서 저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들이 막 나눠져 있지. 위치가 정해져 있지. 이런 상황은 근해 분리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5번으로 가보자. 마찬가지죠. 한 근은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지금 이 문제들의 뉘앙스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이 뉘앙스가 뭘 의미하는지 어떤 상황인지 이걸 먼저 판단하고 그 해결 전략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 주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15번까지 다 볼 거야. 알겠죠? 자, 여기도 얘도 봐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여기는 얘 한 근이, 여기는 얘 한 근이, 여기는 얘 두 근 사이에 존재했으면 두 개의 근은 내가 구할 수 있는 근입니다. 한 근은 마이너스 1일 거고 한 근은 3일 거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저기는 제 한 근이 존재하게 해주 경계값을 기준으로 그 근의 위치를 나한테 딱 정해주세요. 이런 문제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이해돼요? 그래서 또 마찬가지.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 얘 한 근만 여기는 얘 두 근 사이에 있어. 얘도 1과 3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1과 3 사이에 근 하나를 집어넣어 주세요. 다른 거는 없었으면 좋겠고 딱 하나만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근들의 위치를 딱딱딱딱 고정시켜 주세요. 이런 얘기가 근의 분리. 네 글자로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이렇게 알겠죠? 또 볼까요? 8번. 한 근은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큽니다. 여전하죠. 1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는 1보다 작아야 되고 하나는 1보다 커야 되니까 1을 기준으로 근을 분리해 놓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됐어? 다음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마찬가지네요. 둘 다 2라는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 다 2보다 크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라고 해석해 줄 수 있겠다. 이해되죠? 다른 다시 얘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란 걸 경계로 해서 하나는 걔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걔보다 작아야 되는 근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그죠? 마찬가지 다 똑같은 얘기야. 두 근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근의 위치를 또 정해주고 있구나. 얘도 근의 분리 문제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12번 여기는 얘 한 근은 다른 한 근은 2와 3 사이에 있도록 여전히 근의 위치를 어떤 경계값들을 기준으로 얘는 경계가 무려 4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딱딱딱딱 정해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요. 13번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과 작은 쪽에 하나 그 다음에 1이랑 3 사이에 근이 하나 이렇게 있게 해주세요. 얘도 여전히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구나. 여기는 얘도 얘
x 좌표라고 했으니까 근이 되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고 거기는 근이 2와 3 사이에 또 5와 6 사이에 하나씩 존재하게 해주세요. 이런 문제니까 얘도 여전히 근의 분리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많은 문제들이 전부 다 근의 분리 문제를 뜻하고 있는데 오케이? 근의 분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걸 지금부터 다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알겠죠? 그래서 너희가 오늘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건 정확한 개념을 진짜 제대로 잡아놔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건 진짜 되게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하고 이것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보여요.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오케이? 보자. 그래서 개념을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갑시다. 2차 방정식. 근의 분리라고 하는 이 개념입니다. 어떤 형태인지는 이제 대충 감이 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는 뭘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냐면 상황이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황. 얘는 어떤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정해 주세요. 이런 상황이 근의 분리. 일단 근의 분리는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 전략을 말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얘 해결 전략은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여기는 얘는 그래프를 그릴 겁니다. 어떻게 그릴 거냐면 진짜 대충 그릴 거야. 오케이? 그래프를 정말 대충 그려요. 근데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상황에 맞는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일단 첫 번째 대충 그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할 거냐면 여기는 얘 세 가지 해석을 할 거야. 그 해석을 통해서 나는 뭘 만들어낼 거냐면 부등식이나 혹은 부등식이라든지 등식을 만들어낼 거야. 부등식이나 등식을 만들어. 오케이? 여기는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조사합니다. 부호를 해석할 거야.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판별식의 부호를 생각해 볼 거야. 바라볼 거야. 관찰해 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대칭 축의 위치를 판단할 거야. 근데 여기는 얘는 경계를 기준으로 한 축의 위치를 판단할 거야. 이렇게 세 가지 개념을 잡고 있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라고 근의 분리하면 이제 꼭 너희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해가지고 그다음 축 해가지고 근의 분리 문제는 한판축으로 해석하는구나. 한판축으로 해석. 경계값을 기준으로 한 근의 위치를 정할 때는 이게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라는 판단을 먼저 해주면 좋겠고 그 상황이 판단이 됐으면 일단 나는 그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그래프를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린 걸 가지고 뭘 할 거냐면 세 가지 해석을 할 거야. 오케이? 이 세 가지 해석을 할 건데 한 판축의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두 번째 판별식의 부호, 마지막 축의 위치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해석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근의 위치를 정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야 라는 개념이 근의 분리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겠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와볼게요. 같이 봅시다. 1번 문제는 선생님이 그냥 뭐 했냐면 저거 했어요. 실근의 부호 개념을 가지고 문제 푸는 2번 문제로 한번 해볼게요. 실근의 부호 개념도 여전히 근의 분리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이 2번 문제는 실근의 부호잖아, 정확하게.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두 근이 모두 음수의 근을 갖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의 해결 전략은 뭐였는지 기억나요? 첫 번째가 뭐였어? 두 근의 합이 음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럼 두 근의 곱이 양수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실근의 부호 가지고 문제를 푼다면은 두 근의 합이 2의 k-1이니까 음수였으면 좋겠어. k는 1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근의 곱은 k제곱 더하기 1일 텐데 양수였으면 좋겠어. 얘는 모든 실수가 되겠다. 왜냐면 k제곱이 0보다 크니까 더하기 1 한 거면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판별식을 써볼게. 판별식은 4분의 d공식을 써서 뭐가 돼요? k-1 전체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0보다 크거나 같게 해주세요. 정리해보면은 k제곱 사라지고 마이너스 2k 그 다음 플러스 1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네. 그지? k라고 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랑 연립해보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겠어? 이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정수 k의 최대값은 0입니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 얘가 근의 분리, 실근의 부호 개념입니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이제 뭘 가지고 해석을 할 거냐면 근의 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지금 현재 상황을 같이 똑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얘가 두 근이 모두 음수구나.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둘 다 이쪽에 근이 생겼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얘들아? 그래프 그리라고 했는데 그래프를 대충 그리라는 얘기가 뭐냐면 0 하나 이렇게 잡아주고 근이 이쪽에 이렇게 잡혔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주는 거 대충. 끝. 이게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얘 그래프를 바라보면서 세 가지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가 뭐였어? 첫 번째가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였어. 그러니까 0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을 관찰해봐. 이거는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무슨 수? 양수입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f0이라는 값이 뭐가 됩니다? 양수입니다라는 첫 번째 조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판을 보는 거야. 판. 얘는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말이 없었으니까 일단 판별식은 그냥 0보다 크거나 같군요.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축을 볼 건데 여기 축 어디 있어요? 축 여기 있네요. 그죠? 축 여기 있어요. 축은 이 경계값 0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왼쪽에 있군요. 그죠? 그러니까 축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마지막 이렇게씩 써줄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부등식을 만들 거야. 여기다 일단 0 넣어봐요. 0 넣으면 k제곱 더하기 1이죠. 0보다 큽니다. 이거 하나랑 판별식은 저기서 쓴 거랑 똑같을 테니까 뭐 마이너스 2k 0보다 커 나왔다. 이렇게 나올 거고 마지막 축을 보면 얘 대칭 축은 뭐야? k-1이거든. 맞아요? 대칭 축 k-1이야. 걔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요거랑 요거를 다 만족하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얘가 결국 어디서 나온 거고 여기서 나온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마찬가지 판별식 여기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사실은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겠네. 그지?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근의 분리로 해석해도 되고 실근의 부호로 해석해도 되고 둘 다 가능해집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답은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렇게. 이해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3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3번.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제 마이너스 1과 4 사이에 존재해야 되니까 실근의 부호 개념으로는 당연히 못 푸는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일단 근의 분리 상황이구나. 일단은 그래프를 대충 그릴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긴 얘가 4라고 생각하면 여기에 근이 두 개가 잡혀야 되니까 2차 함수는 대충 이렇게 그려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거기는 걔가 지금 여기는 이 함수입니다. 얘가 fx라고 생각했을 때 fx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다. 그리고 그래프 그렸으니까 이제 세 가지 해석을 할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럼 경계는 지금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랑 4라는 거. 이렇게 두 개가 경계잖아. 그러니까 경계 두 개 있으니까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양수.
경계에서의 함수값 부호 양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1이 양수네요라는 식 하나와 F4가 양수네요라는 식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식을 1번 해석해서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 하기로 했어? 우리 판별식의 부호를 관찰하기로 했잖아.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문제에서 엄밀하게 줬으니까 판별식이 양수예요 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될 것 같다. 두 번째 조건이 나왔고요. 마지막 대칭 축 3번 의 축을 보면 그 축이라고 하는 건 어딨니? 축은 여기 있잖아. 그지? 이 축이라고 하는 게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1과 4 사이에 있네요. 그러니까 마지막 축이라고 하는 거는 -1과 4 사이에요 라고 하는 이렇게 마지막 부등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이제 부등식, 연립 부등식 풀어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다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얼마야? -1 넣으면은 5 더하기 k -1인가요? 0보다 큽니다. 이 식 하나와, 그러니까 k가 -4보다 큽니다. 요거 하나와, 그 다음에 4를 집어넣어 볼까요? 그러면 k-1이 0보다 크니까 k가 1보다 큽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겠네요. 됐죠? 그 다음에 판별식, 제 판별식은 4 k 플러스 1이야. 얘가 0보다 컸으면 좋겠어. 넘어가니까 k는 5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세 번째 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 대칭축.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구나. 그지? 그럼 2는 -1과 4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하는 거야. 저거는 신경 쓸 필요 없었겠네. 이렇게 그러면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뭘 구해주세요. k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4보다는 커야 되고요. 1보다도 커야 됩니다. 5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네. 그럼 세 줄짜리. 여기 세 줄짜리 찾아버리면은 k의 범위는 1보다는 크고 5보다는 작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하는 거. 이해돼요? 요것만 만족시키면은 얘는 근이 모두 -1과 4 사이에 존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해되죠? 이런 개념 자체가 뭐라고요? 근의 분리 개념입니다. 자, 4번은 선생님이 급하게 넣느라고 저렇게 돼버렸네요. 3차 방정식이 돼버렸네. 요건 일단 뺄게요. 요건 빼자. 5번으로 가자. 할 수는 있는데 아직 우리 3차 방정식 안 배운 상태라고 본다면 지금 못할 것 같아서 너희가 일단 뭘 먼저 해볼 거냐면 뭘 먼저 해볼까? 요거 한번 9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일단은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니까 2 하나 찍어놓고 그래프 이렇게 대충 하나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가지 뭘 할 겁니다. 해석을 할 겁니다.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할 거니까 F2라고 하는 건 양수군요라는 식 하나. 그다음 두 번째, 두 근이라고만 했지 서로 다른이란 말 없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요라는 두 번째 식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축을 바라봤는데 거기 있는 걔의 축은 지금 현재 몇이야? 현재 3이네. 그치? 그러니까 축은 2보다 크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어차피 무조건 성립하는 거니까 나는 요것만 잘 생각하면 끝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래서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봤더니 4-12-a가 양수였으면 좋겠어. 넘어가니까 a라고 하는 건 뭐야? -8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첫 번째 이런 식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9 플러스 a. 여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a라고 하는 거는 -9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요거 두 개 연립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4번이야? 그러네요. 그죠? 4번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까지 선생님이 설명한 건 뭘 설명한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한 거예요. 그죠? 방법에 대해서. 뭐는 설명하지 않았냐? 왜 이렇게 풀어야 되나요?는 설명하지 않았어. 그지? 그럼 지금부터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야 이제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해지거든. 일단 첫 번째, 세 가지라고 했잖아.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는 꼭 관찰해 주세요. 판별식은 꼭 관찰해 주세요. 그 다음에 3번, 축의 위치도 관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관찰을 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뭐 선생님이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두 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걔의 판별식은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럼 두 가지. 여기는 얘랑 여기 있는 얘 중에서
하나로도 만족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현재 2였잖아, 얘들아. 2였어. 근데 얘가 만족하지 않아. 그러니까 FE가 양수가 아니었어 라고 생각해봐. 얘가 음수였어. 여기 얘 함수값이 지금 현재 음수였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나서 축은 뭐 2보다 크대. 그럼 여기에 축이 이렇게 생긴다는 소리잖아. 맞아요? 그럼 당연히 얘들아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겠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축이 지금 여기에 있어. 축이 2보다 큰 쪽에 있고 2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였어 라고 한다면 얘가 음수였기 때문에 2보다 작은 쪽에 무조건 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2보다 큰 쪽에 무조건 근이 생길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근이 이쪽까지 넘어오게 되려면 이 근이 이쪽에 존재하게 되려면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쭉 잡아 당겨가지고 얘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그죠? 쭉 잡아 당겨서 여기를 넘어오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근데 그렇게 쭉 잡아 당겨서 어디까지? 얘가 0이 되는 거보다 더, 이렇게 되는 거보다 더 당겨 올려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2에서의 함수값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고 0이 있고 음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 양수일 때만 현재 가능하구나라고 판단해 줄 수 있어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조건은 절대적으로 무조건 너희가 챙겨야 되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이었다면 어떨까? 크거나 같아요 라는 조건은 얘를 내가 당겨서 올려서 지금 여기에 걸쳐있는 이 상황도 괜찮은 거잖아. 거기다 더 당겨 올려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괜찮겠지. 그래서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갖게 해주세요라고 했으면은 여기는 얘 함수값,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어?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해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1번 여기 있는 함수값이 필요한 이유. 저기는 쟤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는 충분히 납득이 됐을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x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2라는 값이 있었어. 그 다음에 여기서의 함수값이 지금 양수라는 것까지는 결정이 나 있는 상태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런데 여기 있는 얘 축이라고 하는 게 2보다 큰 쪽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는 얘가 왜 필요한 조건인지, 왜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인지 한번 생각해봐. 얘가 2보다 큰 쪽에 축이 있었다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게 분명하잖아. 그런데 축이 이쪽에 있었다면 어때?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돼버리니? 2보다 작은 두근으로 바뀌어버리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신경 쓰지 않고 여기 있는 요 두 개로만 해결할 수는 없었던 거야. LC답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2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것 중에서 대칭축이 2보다 큰 쪽에 있어야만 2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어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처음에 말했던 이 세 가지 조건 있잖아.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라는 거 꼭 있어야 되는 조건이 되는 거고 마지막 여기는 얘 축의 위치. 여기는 얘도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거 꼭 챙겨봐야 되는 조건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이거 세 개를 해석해라 라고 하는 건 그냥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의 하나의 기본적인 틀 하나를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러니까 이 틀을 가지고 풀면 자연스럽게 답은 다 구할 수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너희가 다이렉트로 이런 거 하지 않고 이런 거 저기는 저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너희가 스스로 다 해석해 봤으면 좋겠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잘 봐봐. 일단은 여기 있는 얘 2차 방정식을 해석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2차 함수로 바라볼 수 있잖아. 이제 2차 함수와 x축과의 관계로 바라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2보다 큰 쪽에서 근 두 개가 생겨야 되니까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더 관찰을 해보면 여기는 얘 함수 중에서 뭘 가지고 있어? 첫 번째, 최고차항 계수와 그다음에 1차항의 계수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어. LC답죠. 그럼 여기는 얘는 나한테 뭘 준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축을 준 거잖아. 맞아요? 그럼 대칭축을 준 거니까 요렇게 된 대칭축이 현재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보를 준 거였어.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2보다 큰 근을 두 개 가져야 되니까 얘가 너무 내려가면 안 되겠구나. 적당하게 내려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내려가야 될까? 얘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 괜찮아. 여기까지 내려오는 것보다 조금만 더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경계에서의 함수값 이 F2라고 하는 건 양수입니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줄 수 있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올라가 버리면 얘가 X축과 만나요? 안 만나요? 안 만납니다. 그지? 안 만나니까 F3이라고 하는 거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같아도 괜찮겠다. 같으면 중근이 나오는 거니까.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도 사실 문제가 전혀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성립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여기는 얘랑 동치인 조건, 얘랑 완벽하게 똑같은 조건이 뭐겠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왜? 여기는 얘 y좌표가, 여기는 얘 y좌표, 3을 넣었을 때 y좌표가 x축과 같으면 판별식이 0이었을 거고, 얘가 0보다 작았으면 얘는 두근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판별식이 양수였다라는 얘기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된,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랑 동치 조건이다. 그래서 이 조건과 이 조건, 그 다음에 우리는 대칭축은 미리 구해서 2보다 큰 거 확인했으니까 거기는 그 조건은 빠진 거고, 그냥 이렇게만 해석해도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은 다 만족하는 상황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꼭 저기는 저 틀에 박혀서 저 틀에 박힌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각도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너무 힘들다면 저 틀을 이용해서 구하는 건 당연히 찬성, 좋아요. 충분히 해석해 줄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우린 좀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그려져야지 얘가 2보다 큰 두 개의 실근을 가질까를 직접 너희가 그래프를 몇 개 그려가면서 해석을 직접적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해석을 열심히 해놓고 열심히 해서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보편성을 확보해놓은 게 여기는 이 세 가지 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틀만 만족하면은 얘는 주어져 있는 근의 분리를 충분히 해석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모든 경우에 이걸 다 사용하기에는 좀 귀찮아. 어차피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을 테니까 상황에 따라서 꼭 여기는 틀에 맞춰서 할 필요도 없고. 오케이? 그래서 적당하게 너희 스스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그 개념을 좀 추가하면은 이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봐봐.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얘 서로 다른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1이 있다는 건 현재 상황 어떻게 된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면은 근이 여기 하나 있으니까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이니까 f-1을 생각해 봤어. 거기 있는 게는 무슨 수네? 지금 현재 음수네 라고 생각하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2번 판별식, 서로 다른 두 근이니까 판별식은 양수여야 됩니다라는 조건 이렇게 써봤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3번 해봤더니 3번은 어때? 3번은 얘 대칭축을 가지고 생각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이 경우는 대칭축을 가지고 생각할 수가 없는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을 때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이 현재 얘보다 작은 쪽에 있는 거지만, 얘가 어떻게 여기서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이렇게 그려지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칭축은 지금 사실상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든 작은 쪽에 있든 상관없이 다 성립하는 상황이에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이해되죠? 그러니까 마지막 축 조건은 내가 사용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버렸네. 근데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무조건 그러면은 저긴 쟤를 만족할 수 있을까? 주어진 상황을 해석할 수 있을까를 한번 관찰해 봤더니, 그러니까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 있어도 괜찮고 대칭축이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 있어도 두 가지 다 만족하잖아. 그리고 얘 함수값만 음수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판별식은 양수였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1일 때 음수값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얘들아, 어차피 아래로 볼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 중에서 어떤 하나의 값이 음수였다는 소리는 얘보다 큰 쪽에 x축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이해돼요? 얘가 하나 음수값을 갖는다. 그러니까 얘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값을 갖는다는 거는 걔보다 큰 쪽에 x축이 있었다는 소리잖아. 그보다 큰 쪽에 x축이 있었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두 근을 가질 수밖에 없겠네 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해돼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 판별식이라는 이 조건을 쓸 필요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봐. 쓸 필요가 없네. 그렇지? 함수값이 음수라는 이 조건 하나가 결국 나한테 뭘 말해주고 있어?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요라는 사실 자체를 말해주고 있어. 그럼 여기는
이것도 필요 없는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을 조금만 더 해석해서 여기다가 개념으로 추가해 놓자. 그럼 어떻게 추가할 수 있을까? 일단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중이고, 이 중에서 a가 양수였을 때의 상황에 한정해서, 왜? 지금 나는 아래로 볼록으로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 대해서 지금 해석을 해본 거니까. 이해돼요? 이 상황에 해석 한정을 해가지고 만약에 경계값을 내가 뭐라고 한다면, 경계값을 p라고 한다면, 여기는 경계값 fp라고 하는 게 뭐가 됐어? 음수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일 때는 얘에 대한 해석도 필요가 없었고요. 그 밑에 있는 얘에 대한 해석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기는 얘는 해석 자체가 필요가 없었던 거고, 얘는 해석할 수가 없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전혀 필요 없네. 그냥 이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히 주어져 있는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겠네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테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돼요. 만약에 반대 상황, A가 음수인 상황이라면 어떨까? 얘는 지금 위로 볼록인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반대로 FP라고 하는 게 양수인 상황에 대해서는 굳이 이 밑에 있는 두 가지 조건을 내가 쓸 필요 없겠구나. 자연스럽게 요거 하나로 모든 경우들을 다 해석해 줄 수 있겠구나. 이거 하나만 만족하면 주어진 상황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봐봐. 다시 저쪽 문제로 가서 주어져 있는 상황을 내가 한 판 축으로 그 틀을 맞춰서 지금 뭔가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X축 잡아주고 마이너스 1 잡아줬는데,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여기 하나 근, 여기 하나 근이 생기려면은 얘에서의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만 하면 어쨌든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렇게 그려지면서 무조건 여기보다 작은 근 하나, 여기보다 큰 근 하나가 무조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네. 라는 상황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이 조건 하나, f-1이 음수네요라는 이 상황 하나만 가지고도 오케이? 주어진 조건을 다 표현하는 거니까 요거 하나로 답을 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어주면 얘는 1-2k 그러니까 그냥 플러스 k라고 할까? 플러스 3. 얘가 음수였으면 좋겠어. k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답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구나. 그냥 이렇게 풀어주면 끝나는 상황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이해돼요?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봐봐. 여기 있는 근해 분리 상황 중에서 어떤 조건을 관찰해 봤더니 얘가 A 있었다면 얘는 판축 다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얘가 음수인 게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일단은 여기 있는 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지지. 판별식. 맞아요? 음수인 게 나타났으니까 아래로 볼록인 상황은 서로 다른 두 식을, 여기는 판별식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음수인 게 하나로 나타나 버리면은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 축의 위치는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두 개는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이거 하나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시 이런 게 몇 개라도 하나라도 존재. FP가 음수가 되는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적인 상황을 다 만족할 게 분명하니까 요것만 가지고도 풀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얘를 기대하면서 풀어요. 왜냐면 하기 싫으니까. 제발 이 함수값이 음수였으면 좋겠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음수였으면 하면서 풀고요. 최고차항에서가 음수였으면 함수값, 여기는 얘가 양수였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 같아요. 알겠죠? 최악의 경우가 양수만 주어져 있어. 경계는 막 4개나 있는데 막 그 다 양수만 주어져 있어요. 그럼 진짜 되게 끔찍하겠죠. 그죠? 경계가 2개 있는데 다 양수값이야. 그럼 막 부등식이 점점 늘어난단 말이야. 연립해야 될 부등식이 늘어나.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음수인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어때? 완전 개꿀이잖아. 2개를 한 번에 확 줄여버릴 수 있으니까 훨씬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은 항상 그런 걸 기대하면서 문제를 바라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문제로 가서 11번 문제 가볼게. 봐봐.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 있을 때. 아니야, 이거 별로야. 이거 한번 해보자. 경계가 무려 몇 개 있어요, 얘들아? 4개가 있어. 지금 12번으로 왔습니다. 경계가 무려 4개가 있어. 그리고 얘는 나한테 뭘 안 줬냐면 이라고 하는 얘를 안 줬어. 최고창의 개수를 안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상황은 지금 내가 현재 판단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꼭 두 개로 나눠서 2차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A가 0 될 일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랑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차근차근 접근해 줘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다면 여기가 지금 현재 뭐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그 다음에 2와 3 사이에 근이 있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 하나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 됐나요? 그럼 1번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해보자. 경계가 몇 개나 있어? 4개나 있어. 마이너스 1 양수네. 그 다음에 3을 집어넣으면 양수네. 여기까지는 좀 되게 별로였어. 그런데 0 넣었더니 뭐구나? 음수구나. 너무너무 고마워요. 땡큐 하면서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F 마이너스 1이 음수, 뭔 소리야? 양수일 때 F0은 무슨 수? 음수여야 하고 그 다음에 F2는 무슨 수? 음수여야 하고 F3은 무슨 수? 양수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4개의 부등식을 연립해서 풀어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되나요? 그리고 두 번째, 여기는 얘가 음수였을 때는 또 상황이 어때?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 1과 0과 2와 3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그래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얘 부호가 반대로 바뀌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경우에 대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양수인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괜찮겠구나, 되겠구나 라고 판단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됐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A가 양수였을 때는 요거 풀어주면 되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요거 풀어가지고 연립해서 A의 개수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해주면 되는 되죠? 그런데 하기에 좀 또 되게 귀찮고 좀 정말 되게 싫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자. 풀이를 어떻게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어? 결론은 뭔 거 같아요, 얘들아? 여기 근이 생기려면은 얘와 얘 사이에 근이 생기려면은 하나가 딱 생기려면은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의 부호가 달라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 함수값이랑 얘 함수값의 부호가 이렇게 달라야 여기 근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에서의 함수값이랑 얘에서의 함수값이 부호가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 근이 생기겠니? 안 생길 거야. 물론 생길 수도 있겠지만 근이 2개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있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근이 생기려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양수였을 때 여기서 음수여야 되거나 여기가 음수였을 땐 여기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를 퉁쳐가지고 나는 F-1과 F0이 부호가 달랐으면 좋겠어요로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어떻게니? F2와 F3을 곱한 이 결과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나로 합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2개를 연립해서 연립 부등식을 풀어주면 답이겠군요. 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해돼요? 주어져 있는 틀에 딱 맞춰서 풀 필요 없이 상황에 맞게 풀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 여기 있는 요 개념 자체는 얘들아, 그러니까 봐봐, 여기에 마이너스 1 있고 여기 2가 있을 때 여기에 양수였고 여기 음수였어. 근데 여기서 여기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개념은 수2에서 나오는 사이값 정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개념을 지금 미리 좀 땡겨서 한번 어차피 해석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 거.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자연스럽게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요거 풀어서 답을 내주면 된다. 됐나요? 다시 한번 이제 근해 분리라고 하는 게 진짜 되게 중요해. 정말 되게 중요해. 개념 자체는 사실 되게 심플하거든. 이게 다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너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되게 다양한 문제에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긴 걔가 수학 1, 수학 2, 수학 하
통틀어서 계속 너희를 괴롭히게 된 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실근의 부호에다가 별표를 엄청 쳐주세요. 두 개가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음수, 한 근이 양수, 한 근이 음수, 뭐 이런 건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거 그거보다도 더 활용도 면에서 훨씬 더 무궁무진한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는 얘는 실근의 부호보다 한 5배 정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맨날 선생님이 그 잔소리하는 게 뭐냐면 제발 모르겠으면 다시 공부해 오세요라는 거리. 모르는 사람이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안 잡혀 있어. 그러면 근해 분리라고 하면 이렇게 딱 가르쳐 놓잖아. 그러면은 뭐만 결론에 딱 내면 근해 분리는 한판축이에요. 그냥 이게 끝이야. 그 한판축이 뭐고 그 왜 그렇게 해석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근해 분리하면 한판축으로 그냥 함축시켜 버린 다음에 끝내버려. 근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한판축인데 그게 정확하게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알겠죠? 심화 개념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앞으로 너희가 이제 수학을 하면서 이제 심화 개념이라는 걸 가끔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라고 하는 건 뭐 여기서 여기로 가는 단순한 개념, 이거 두 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여기서 뭐 요거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뭐 요런 개념들을 이제 막 우리가 막 배우게 되거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 그런데 그 개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방에 이어버리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심화 개념이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세 개를 막 합쳐놔가지고 그냥 하나의 개념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는 이거는 사실 이런 길은 세상에 없었어. 이런 길은 존재하지 않아.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일로 갔기 때문에 얘랑 얘가 이어진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우리 대부분이 우리 사람의 특성 중에 하나인 것 같아. 좀 단순화시키려고 해요. 자꾸 상황 자체를.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었어 라는 이 사실만 자꾸 기억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다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었어 라는 이 사실 하나만. 그러니까 뭐 근해 분리라고 판, 축만 하면 되는 것처럼 그냥 해석을 해버리고 끝내버리는 거야. 왜 이런 결과가 벌어지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막 넘어가니까 근해 분리라는 개념 자체가 뭔지도 사실 잘 모르고 넘어간 상태에서 우리 수학 1, 수학 2 쪽에서 막 치환하고 방정식 풀면 막 근해 분리 내용이 퉁퉁퉁퉁 막 튀어나오거든. 그럼 거기서 수2는 어려운 거야, 수1은 어려운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수학을 되게 힘들어해요. 알겠죠?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개념도 그러니까 근해 분리라는 개념은 도대체 왜 배우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상황은 어떤 상황일 때 사용하는 개념이냐? 그 다음에 거기는 이게 해결 전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꼭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을 해야 되냐? 한판축이라고 했는데 경계에서의 함수값에 왜 부호가 중요한 거냐? 왜 판별식의 부호가 중요한 거고 왜 대칭축의 위치가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되어 있는 거냐? 이런 것들만 만족하면 왜 주어져 있는 상황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을 너희가 정확하게 하나하나 생각해 줄 수 있고 그거를 해석해 줄 수 있어야 여기는 이 개념이 잡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됐나요?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그래서 조금만 토시 하나만 바뀌어버리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한근은 2와 3 사이에 있다고 했는데 한근은 뭐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곳에 있고 한근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곳에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또 못 풀어버리면 또 말이 안 되잖아. 맞아요?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서 얘를 또 못 풀면 안 된단 말이야. 얘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등호가 있고 없고는 우리 조금만 해석을 해보면 바로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었다면 당연히 여기는 얘 뭐가 붙어버리면 돼? 등호가 붙어버리면 됩니다. 이게 뭐야? 0보다 작아야지. 왜 0보다 크다고 해놨어? 0보다 작아야지. 그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왜? 부호 다른 건데. 그죠? 내가 실수해놓고 왜 화를 내고 있니? 그죠? 다시 0보다 작아야 된다. 그죠? 여기서 얘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소리고 혹은 이렇게 지나가도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함수값이 0이어도 되고 0보다 작아도 되고 여기는 얘 함수값이 0이어도 되고 0보다 커도 되는 거기 때문에 0보다 어떻게 되면 작거나 같아버리면 되는 거구나 라는 이런 간단한 해석들 자체는 너희가 이 정도 개념을 배웠을 때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뭘 하면? 너희가 충분히 생각을 해봤다면.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진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이 해주게 되면은 진짜 편하게 풀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 되게 힘들 수밖에 없겠지. 볼게요. 13번. 자, 2차 방정식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3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았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베타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았으면 좋겠어. 그럼 봐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경계 잡아주고 1 경계 잡아주고 3 경계 잡아준다. 여기에 근 하나 여기에 근 하나 이렇게 근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근의 분리 문제인 거야. 일단 첫 번째 해석. 근의 분리인 거 판단했으니까 먼저 뭐 할 거야? 나는 그래프 그릴 거야. 최고차항에서 뭐네요? 음수네요. 이렇게 그려줍니다. 됐죠? 그럼 그려놓고 나서 이제 해석해보는 거지.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보면 좋을 것 같아. 양수인 게 두 개나 있네. 너무나 땡큐한 문제잖아. 맞아요? 됐어? 그냥 판추기는 필요가 없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냥 f-1이 양수고요. f1도 양수고요. 그 다음에 f3은 무슨 수? 음수가 됩니다. 라는 요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해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였구나 라고 해석하면 끝나는 그런 문제였던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는 이런 개념이 뭐라고요? 근의 분리. 선생님이 이거를 오늘 하루 동안 설명할 내용은 사실 되게 작은 양이에요. 한 30분 정도 설명하면 끝났어야 돼. 근데 벌써 지금 50분째 떠들고 있고요. 그죠? 오늘 1시간 반 동안 계속 떠들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중요한 개념이라는 소리야. 알겠죠? 오늘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아가도 오늘의 충분한 값어치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희들 오늘은 이거 하나만 정말 제대로 너희가 빠삭하게 알아가자를 목표로 오케이? 그렇게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어떻게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이런 거 봐봐. 아까 문제도 비슷하네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을 때 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얘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마이너스 2 잡아주고 2 잡아주고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죠? 두 근이 모두 다 저쪽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제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살펴보면서 둘 다 양수니까 우리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요. 그죠? F2를 넣었을 때 0보다 큽니다. 그 다음에 얘는 판축이 해야 되니까 판별식은 서로 다른 0보다 큽니다. 그 다음 대칭 축. 축은 바라보니까 어디 있어?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 있어.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부등식을 띡띡띡띡 써놓고 저기는 적어가지고 이 4개의 식을 다 K에 대한 부등식으로 바꿔버린 다음에 그 K에 대한 연립부등식을 풀어버리면 답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얘가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설명하면 너희가 이제 충분히 다 해석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다시 한번 잘 봐봐. 오늘의 마지막으로 결론 딱 내주고 좀 문제 풀 시간 줄게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는 개념이 뭔지, 선생님이 왜 이렇게 1시간 내내 이거 가지고만 떠들고 있는 건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거는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마 윤서가 알 거야. 그죠? 윤서가 알 거야. 지금 맨날 윤서 얘기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하다라는 걸 일단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계속 나온다라는 개념, 이 개념 자체가 되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재수생 상담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재수생 상담, 수학 상담을 선생님이 수학 상담을 하면서 맨날 3등급 한테 맨날 뭘 질문 던지냐면 근의 분리가 대답을 못해요. 진짜 신기하게 한테 물어보잖아?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근데 진짜 신기한 건 2등급 이상인 대답을 해요. 수학 상 개념들을 물론 지금 표본이 작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다. 2등급 이상은 무조건 다 알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3등급 이하는 다 모르고 있는 거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개념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 개념을 가지고 얼마나 문제에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느냐. 이런 것들이 결국 등급을 결정한다는 소리야.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결국 다 실력이 될 거거든. 수학은 실력으로 하는 과목이야. 오케이? 내 실력을 키우면 알아서 점수가 올라가는 거고 내 실력이 없으면 그 점수가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는 거. 물론 이제 문제를 진짜 드라마틱하게 정말 엄청나게 막 막대한 양을 쏟아 부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뭐 2등급까지 올라가는 친구들은 본 적이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 노력을 할 바에는 그냥 개념 하나 제대로 공부해놓고 그거대로 그냥 너희가 스스로 해석하면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항상 드는 거지.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조금만 힘들어도 얘들아 개념 공부를 하려고 맨날 잔소리 하는 거지만 한 달 내내, 그지? 2달 내내 잔소리를 하게 생겼네요. 원래 설 끝나고 선생님이 잔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그죠? 근데 진짜 너무 중요해서 그래. 너무 중요해서. 어느 정도로 그렇게 좀 답답하냐면, 선생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하냐면, 이렇게 선생님은 삼수했다 그랬잖아. 재수생들, 삼수생들 지금 위에서 이렇게 상담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해주잖아. 그러면은 그렇게 개념 잡고 갈 시간이 없다고, 지금 풀어야 될 문제가 지금 산더미인데 개념 잡고 갈 시간이 없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 개념도 안 잡혀있는데 그 문제 푸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던지거든. 그러니까 개념 잡아야지 문제 풀 시간이 어디 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는 반대로들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커리를 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몇 월까지는 어디까지 몇 회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어디까지 뭐를 몇 번을 들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커리들이 다 정해져 있나 봐. 그 정해진 커리대로 그냥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걸 하고 갈 시간이 없대요.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 커리라고 하는 거는 뭐야? 나한테 딱 맞는 커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들아. 그죠? 나한테 딱 맞는 커리가 어딨니? 세상에. 그렇지 않아? 내가 하는 거야, 공부는. 원래 공부는 내가 하는 거고 내가 정확하게 다 알고 가면은 그걸로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남들 따라가는 커리를 따라가다가 뭐 이해도 안 되고 뭔가 그냥 이렇게 풀면 된다더라 라고 했는데 그 저기 등호 하나 붙여버리면 못 풀고 막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해석을 못 하기 때문에 남들 커리 따라가다가 망하는 경우를 선생님 진짜 너무나 많이 봤어요. 정말 너무 많이 봤어. 오케이? 그 친구는 이미 근데 그 상태에서 아무리 따라가 봐야 소용이 있겠어? 없어요. 정말로. 너희 스스로 너희가 알고자 하는 공부를 하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개념을 딱 잡아놓고 그 개념대로 풀려고 하는 그 노력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주고 문제 풀 시간 줄게요. 형식의 근의 분리, 저 네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만큼입니다. 그죠? 근의 분리라고 하는 네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이야기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거는 이거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외울 수가 없어요. 그지? 대신 단어 양보다는 양이 적으니까, 그지? 단어 막 몇천 개씩 외울 동안 이런 개념 한 100 몇 개만 외우면 됩니다. 오케이? 100 몇 개, 200 몇 개 정도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수학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개념들을 하나씩 바라봤을 때 일단은 근의 분리라고 하는 거는 상황을 먼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게 근의 분리 상황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이게 근의 분리구나라는 것 자체를 판단을 못한다면 당연히 문제를 못 풀겠죠. 맞아요? 그래서 경계값을 기준으로 해서 근의 위치를 정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문제에서 줬어요. 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근의 분리 상황입니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전략 기준, 해결 전략. 여긴 얘는 그래프를 대충 그려가지고 세 가지 해석을 할 거야. 그래프를 보면서. 첫 번째,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관찰할 거고, 판별식의 부호를 관찰할 거고, 대칭축의 위치를 경계값을 기준으로 부등식으로 나타낼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정확하게 해주면은 기본적인 틀이 잡혀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풀면은 웬만하면 답이 나온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쉬운 상황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으니까 꼭 이 틀에만 맞춰서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해석해보면서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이런 얘기 잠깐만 좀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있었어. 는 0. 두 개의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 근데 한 근이 뭐라고 할까? 한 근이 0보다 작아야 돼. 다른 한 근은 6보다 컸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줬어요. 라고 판단해보자.
그러면 일단은 봐봐. 근의 분리 개념을 보면 여기 0을 찍어주고 여기 6을 찍어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근, 여기 하나 근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거란 말이야. 이해돼? 그럼 나는 경계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 0보다 작아 땡큐를 외치면서 아 F0은 음수야, 그 다음에 F6은 음수야를 써서 요걸 두 개 연립해서 A의 범위를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잠깐만 보니까 얘는 애시당초 대칭축이 어디 있어요? 대칭축이 2에 있죠. 맞아요? 그럼 얘 그래프가 이렇게는 그려질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도 이미 0보다 작은 거니까 0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0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다면 사실상 지금 이 조건 자체는 아예 필요도 없었던 조건이었구나라는 걸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하나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상황이 다 해석이 되는 거고 무조건 만족하는 상황일 거야. 그만큼 우리 대칭축을 좀 신경 써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였고. 어떤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딱 무조건 틀에만 시키는 대로만 땅땅땅땅땅땅 해낼 거야 이런 느낌의 공부는 좀 안 좋아요. 너희가 직접 해석해보면서 아 이건 이렇게 풀면 끝날 것 같아, 이렇게만 해도 충분히 해석이 되는 거야, 이런 얘기들을 너희 스스로 해낼 수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정석 문제들 있지. 문제들이 있어요. 근의 분리 문제입니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크다,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다, 두 근 사이에 2가 있다, 이런 이야기. 다 근의 분리 문제고요. 그죠? 그 다음에 한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한 근은 1보다 크다.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모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m의 값의 범위를 구해주세요. 다 똑같은 얘기죠. 근의 분리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요거 딱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지금 문제를 좀 준비했고요. 오케이? 지금부터 문제 쭉쭉 풀면서 아 근의 분리를 한번 오늘 안에 마스터하고 가봅시다. 알겠죠? 좋아요. 시작.